안녕하십니까. 샤론 코치 TV가 새롭게 선보이는 명강사 앤 명품학원. 자, 이 프로그램은요, 사실 아무 학원이나 아무 강사는 쓰지는 않고요. 뭐 아무란 얘기 아니까 조금 뭐 약간 어폐가 있을 수는 있는데, 여하튼 샤론 코치가 만나보고 또 그분들과 많은 일을 해보고 그랬을 때, 이 정도 학원이면, 사실은 제가 컨설팅 할 때 몇 개 학원을 추천해 드리거든요. 물론 원장님하고 가끔 안 만납니다. 근데 가끔은 이제 뭐 설명회도 같이 하기도 하고요. 또 미팅도 할 때, 이 정도 학원에 우리 아이를 맡겨도 된다라는 그런 뜻이 약간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 눈치채셔야 돼요. 그렇다고 제가 대놓고 뭐 이렇게 말하기 좀 어렵잖아요. 자, 오늘은요, 우리 세종 SLP 임수희 원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우리 영어 유치원 가장 핫한 주제죠. 네. 그다음에 이번에 또 문재인 정권에서도 영어에 대해서 정말 뭐 사교육에 대해서 영어 사교육을 일직선으로 놓는 그런 또 시선도 있죠. 네. 참 안타깝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 글로벌화되고 글로벌 엘리트를 키우기 위해서 언어는 가장 도구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또 제가 또 그런 소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를 둘 다 영어 교육을 굉장히 많이 시켰고, 저도 또 어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어학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특히 어릴 때부터 해야 된다. 영어를 많이 시킨다고 이 아이의 인격이 뭐 피폐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잘못된, 왜곡된 시각들은 조금 벗고요. 그냥 본질적으로, 그냥 우리 애들이 외국에 나갔는데 조금 고급진 영어를 쓴다. 흐뭇할 것 같아요. 네네. 그럼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마음 편하게 이 프로그램도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 드립니다. 만일에 생활비 대비해서 영어 유치원 비용이 많이 크다면 가지 마세요. 네네. 그렇죠? 생활비가 정말 거기에 3분의 1을 영어 유치원에 갖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건 너무 힘들고요. 그렇게 안 하면 또 다른 방법으로 또 영어 유치원 비슷하게 리딩,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 수업을 할 수도 있고요. 네네. 아니면 또 나중에 또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많으니까 여러분 그런 부담감 갖지 마시고요. 저는 영어라는 과목 자체에 대해서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by English 요즘은요 25세 이준으로 봤더니 엄마들 중에서 자 이메일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정말 Gmail 쓰는 사람들 너무 많더라고요. 네네네. 그리고 대부분 검색을요 구글에서 많이 하시고 그것도 영어판으로. 네네. 저도 이제 우리 아들들이 다 아들이나 딸이나 다 외국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얘기를 나눠보면 걔네들은 검색하고 서치하는 데가 다르더라고요. 네네. 포털이. 정말 글로벌한 세상이더라고요 요즘 애들. 그럼 우리 애들이 과연 만약 정말 영어를 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너무 불편하죠? 네. 그리고 지식의 양이, 지식의 창고가 요만한 창고를 쓰느냐, 네네. 이만한 창고를 쓰느냐는 다를 것 같아요. 그럼요. 그렇죠. 네네. 영어 전문가로서 네. 지금 특히 2018년 지금 유치원의 방과 후 영어 수업이 없어진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특히 사립초등학교 없어진다. 이런 것들에서 엄마들이 굉장히 혼란을 느끼잖아요. 네네. 어떤 조언을 주시고 싶으세요? 시대에 좀 거슬러 가는 발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이 많아요. 대안을 제시해주면 사실은 어머님들이 편안하실 텐데 무조건 사실은 막는 부분이 지금 있잖아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더 활발하게 검색하시고 자기 자녀에 맞는 교육 방법을 선택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영어가 비단 영어뿐만이 아니고 영어는 필수입니다. 1차적인 언어로 놓고 봤을 때 언어가 자유로우면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세상이 크기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네, 아이들이 자유롭게 꿈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제한 요소를 줄여주는 것도 부모의 책임인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의 책임을 다하고 아이가 학습해야 될 때는 학부모의 책임을 다하고 그 밸런스를 어떻게 맞춰 나가느냐가 아이의 미래를 진정 고민하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저는 들어요. 사실은 이제 외국 생활하면서 영어를 못하는 거에 대해서 피해를 좀 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저랑 남편이랑 아이 둘을 데리고 만일에 여행을 네. 가잖아요. 그러면 사실 영어를 제일 많이 쓴 사람은 저예요. 네. 왜냐면 제가 쓰는 영어는 돈을 쓰는 영어거든요. 물건을 사거나. 그렇죠. 네. 이 정도 쓸 수 있고요. 네. 만일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걸 해결해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누가 나서요? 아이들이 아이들이. 나서죠. 걔네들 어떻게 해요?
고급진 영어로 그렇죠. 하면 상대가 바라보는 시선도 다르고요. 그들이 대처한 그런 범위도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이번에 어떤 경우가 네. 있었냐면 아들 친구가 네. 굉장히 영어 잘하는 아이거든요. 외국에 나가서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크게. 그래서 정말 911 타고 큰 대학 병 갔는데 네, 네. 의사가 그냥 이렇게 보더니 괜찮다 그러더래요. 네. 근데 이 친구가 계속 이 통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심상치 않아서 다 찾아본 거예요. 네, 네. 예, 영어로 다 찾아보고 그거를 리포트를 만들어서 의사한테 다시 갖다 줬어요. 나 이런 증상이 있는 것 같으니까 네가 해봐라. 그 의사도 동양인이고 네. 외국인이라서 대충 넘어가려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네, 사실은 네. 아니에요. 네, 네, 네. 그래 추측하는 거예요. 여하튼 그 리포트를 받아보고요. 다시 재검사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살았어요. 한국어 실제로 환경에서도 뇌가-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네, 뇌가 이 안에가 터졌더라고요. 뇌 네. 안에서. 겉으로 보기엔 몰랐는데 네, 이 네, 안에서 네. 출혈이 있었던 거예요. 아, 그래서 얘가 급하게 네, 네. 치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네, 또 네. 제 경우를 얘기하면 제가 캐나다 살 때 트럭이 뒤에서 저를 박았거든요. 그랬는데 저는 그때 영어를 많이 잘하지 못할 네, 때였어요. 여하튼 911 타고 병원에 갔어요. 네. 6시간인가 7시간 정도 그 병원 복도에 네. 그 간이 베드에 누워 있다가 나올 때 네. 받았던 거는 타이레놀 2알. 이건 사실이에요. 제 경험이니까. 어. 그래서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사진 찍었어요. 목에 뼈가 금이 이렇게 가 있어요. 다쳤는데요. 네. 자연스럽게 아문 거예요. 아, 근데 지금 어떻게 하냐면요. 이런 거 잘 못해요. 이런 거 잘 못해요. 만약에 한국에 있었으면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정밀 검사 했겠죠. 네. 그때 따졌겠죠. 분명히 나온 네. 거 알아. 다 뭐냐? 제가 영어 못했기 때문에.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네. 제가 거기 산 사람도 아니고 네. 잠깐 공부하러 갔다가 당한 네. 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크게 당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면요. 저는 영어를 어릴 때 해라, 영유라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못하면 난 손해예요. 전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언어를 못하면 난 손해예요. 어디를 가나.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네. 그러면요. 자, 우리 원장님은요, 지금 유아를 상대로 하는 영어 유치원을 운영하시지만 네, 네. 실제 영어를 유아만을 위해서 가르치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예, 자, 어찌 보면 진로까지 그렇죠. 길게 네, 네. 보시는 거잖아요. 네. 가장 중요한 점, 자, 길게 봤을 때, 네. 이 아이가 30이 넘어서 혹은 전문직이 됐을 때, 네, 네. 아니면 회사에 들어갔을 때 영어를 구사하게 도와주신다면, 네, 네. 어릴 적부터 어떻게 영어 교육을 시키는 게 좋은지 한번 좀 알려줘 보세요. 예. 언어를 봤을 때요, 모국어도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언어에서 모국어도 사실 그렇게 안 됐을 때는 피해가 많잖아요. 맞아요. 언어는 자유로워야 되고 자유롭다는 의미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자신감 있게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5세 때 영어를 가르치지만 어느 나이까지는 저희가 영어를 가르칩니다. 근데 그 영어를 가르치는 이유는 본인의 꿈과 진로를 향해서 영어로 배우고 싶은 거를 배우게 하는 단계까지 저희가 목표로 합니다. 네, for English인데 이제 네. by English로 컨텐츠 할 수 네, 있게 네, 네. 만들어준다는 네, 네.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영어가 음. 아이의 꿈에 음. 날개를 달아줄 수도 있고 장애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네. 아이가 불편해하면서 본인의 꿈이 좌절되는 거, 움직일 수 있는 폭에 제한이 생긴다는 거, 이런 것들은 사실은 부모로서는 굉장히 안타까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속상하죠. 그럼요. 네. 그래서 현재가 아닌 미래 가치, 아이를 진정으로 고민하고 네. 걱정하는 차원에서 길을 제시해 줘야 되는 그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영어가 대단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인도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과 영어를 네. 못하는 사람을 계급으로 나눈다고. 인도의 수많은 사람들이 글로벌한 기업에서 CEO가 되는 과정 중에 하나가 그들이 너무 자연스러운 영어를 쓸 수 있기 때문에 라는 그런 네, 네. 제가 기사를 본 적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자 멀리 비전을 우리가 알겠어요. 네, 네. 영어를 왜 가르쳐야 되는지, 영어를 못했을 때 어떤 불편함이 있었는지를 네. 말씀드렸다면 네, 네. 이제는 자, 이제 영어 유치원을 다녀요. 아니면 영어 학원을 다녀요. 네. 어떤 누구한테든 영어를 배워요. 네. 그런 다음에 자, 엄마가 할 일은 뭐가 있을까요? 엄마가 할 일은
영어는 사실 단시간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엄마가 포기하지 않고 항상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마라톤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 끊임없이 지켜봐 주시고 옆에 네. 있어 주시고 네. 서포트 해 주시면서 칭찬해 주시는 게 가끔 힘이 들어서 넘어질 때는 일으켜 세워 주시고 옆에 내가 항상 든든한 응원하는 사람이 있다, 조력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만약에 같아요. 어떤 아이들이 엄마 나 너무 힘들어 여기 끊을래 엄마 나 그냥 스포츠단으로 가고 싶어 이런 애들도 있죠. 그럼요. 그렇죠. 어머니가 걱정하시면서 이런 얘기 하세요. 아이가 이렇게까지 스트레스 받고 흥미가 없는데 이건 내가 아이한테 돈을 쓰면서 이렇게 할 건 아닌 것 같다라고 밤새 고민을 하셨다고 내린 결론이 그만두겠다라고 네. 얘기를 끊겠다. 하세요. 네네네. 아, 그런 분들도 오시고 그럼요. 또 원장님하고 얘기하고 아 내가 네네. 너무 짧게 생각했네요 네. 라고 또 바꾸시는 분도 있고 또 끊으시는 분도 그럼 제가 있고. 얘기해요. 가장 쉬운 방법을 택하셨군요. 네. 차라리 그만두겠다라고 하시면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어머니가 네. 밤새 정말 고민했다라고 하는 걸 제가 동의하겠습니다라고 네. 말씀드린 적도 맞아요.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애들이요 즐겁게 다니게 도와주셔야 돼요. 그렇죠. 네. 애들이 신나게. 왜냐하면 애들한테 너무 많은 거 요구하시면 안 돼요. 애는 사이즈가 2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6을 주면 애들 네.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 사이즈 2 안에서 이 아이가 얼마나 자기 역량을 올릴 수 있느냐라고 본다면 네. 이건 학습에서는 뭐예요? 배운 거를 다시 한번 본다의 개념이잖아요. 네네네. 자, 우리 이만큼 배웠어요. 집에 가서 한 번만 더 봐요. 살짝.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아이가 쌓이겠죠. 그렇죠. 자, 영어 유치원에서 가장 중요한 숙제, 그 다음에 단어 시험. 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팁을 한번 드릴게요. 오늘요. 예. 호목과 숙제 많아요.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아, 네. 숙제와 호목과 스터딩은 다릅니다. 아, 홈워크, 네. 숙제와 스터딩은 다르다. 네, 먼저 네. 구분하자. 자, 네. 홈워크는요? 습관이어야 됩니다. 아, 일상이어야 됩니다. 홈워크는 네. 갔다 전제되는 와서 숙제 하는 거? 사항입니다. 습관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습관, 그럼요. 네. 밤에 양치 안 하고 자면 충치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걸 아이가 인식하게 해서 양치하는 게 습관이 돼야 되듯이 네. 공부를 했으면 복습하고 숙제하는 거는 기본이 돼야 됩니다. 아, 네. 그럼 네. 그게 하루에 한 몇 분 정도 하면 될까요? 5세는 10분, 15분에서 점점 나이별로 확장해서 30분, 7세 40분 정도 되면 초등학교하고 연계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유치원 갔다 네네. 와서 네. 한 15분부터 시작해서 아이에 따라 좀 다르지만 여튼 초등학교 1학년이 40분이니까 네네. 40분까지는 꾸준히 앉아서 공부하는 습관을 갖는데 네. 그 내용이 영어 유치원에서 배운 걸 한 번만 봐라 이런 뜻이네요. 그렇죠. 리뷰하는 거죠. 아, 네. 네. 사실 그래서 이래서 원장님하고 저랑 교육관이 같은 거예요. 그렇죠? 네. 제가 엄마 주도학습에서 말한 것도 이런 네. 내용이잖아요. 예,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밥 먹듯이 맞습니다. 공기 같듯이 맞습니다. 한번 해라. 네. 근데 혹시 숙제가 네. 너무 어려운 게 있진 않나요? 아이마다 다를 수 있죠. 어떤 아이한테는 네. 좀 어려울 수 있죠. 네. 그러면 어렵다고 판단되면 쉬운 네. 방법을 택할 수 있는 노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일에 네. 양이 너무 많아요. 네. 그러면 엄마들 중에서 일부는 선생님 저희 아이는 지금 숙제가 지금 해보니까 40분이 걸리는데요. 20분짜리로 줄여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나요? 있습니다. 있죠? 네. 제가 아는 분들 그런 분 많거든요. 네, 있습니다. 그럴 때는 네. 유치원에서는 그분을 어떻게 평가하나요? 정말 면밀하게 보고 하시는 건지 아이가 찡얼대는 거에 그냥 바로 반응해서 저희한테 문의를 하시는 건지를 먼저 면밀하게 봐야 됩니다. 이 컨디션이 어떤 상태, 네, 네. 어떤 건지 어머니가 궁금해요. 편하기 위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경우도. 만일에 진짜 네. 엄마가 네. 저희는 반복 학습은 싫으니까 조금 컴팩트하게 수업을 할래요, 숙제를 할래요 네, 라고 네. 얘기한다면 확장 지연시킵니다. 그러니까 바로 받아들이는 건 아니고요. 네. 지금 현재 아이가 상태가 그렇다고 한다면 줄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조금씩 늘려서 해야 네. 될 분량을 먹을 수 있도록 쪼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치원에서 해야 될 거는 네.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네. 때 이 네. 교육 과정에서는 이 정도 시간 리뷰하는 게 맞다고 네. 판단이 그 나이- 네. 됐으니까 그럼요. 만약에 개개인에 조금씩 네. 능력이 다르더라도 네. 네. 궁극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전체적으로 그럼요. 나중에는 결과가 좋을 것이다. 그럼요. 라고 생각하시는 네. 거잖아요. 네. 네. 그렇죠? 네. 예. 애들이 사실은 막 지겨워
있어요라고 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아이도 있는가 하면 요즘 아이들은 너무 훌륭하고 똑똑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네. 그걸로는 부족해요. 더 내주세요 하는 학부모님들 오히려? 계십니다. 네. 정말입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이제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아이가 뛰어놀게도 네. 해주세요. 바깥 아. 활동도 하게 해주세요라고 네. 당부드리죠. 사실 이제 어학이라는 게 네. 그 개인에 따라 좀 차가 있잖아요. 예, 어학을 많이 좋아하는 애들도 있고요. 책을 엄청나게 읽어대요. 네, 맞아요. 네. 어학을 싫어하는 애들도 네, 있고 또 계열에 따라 조금씩 네, 네. 다르기도 네, 하고요. 자, 그럼 그거 말고요. 단어 시험, 네. 단어 공부 이런 거는 또 어떨까요? 예. 단어 공부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네. 테스트 환경에 노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느 순간에 가면 테스트 환경에서 가장 아이들이 쉽게 도움을 받는 거는 그래도 아는 단어가 많았을 때 해결력이 조금 쉽게 생깁니다. 그리고 현재 배운 단어가 10개라고 한다면 네. 10개에서 차곡차곡 쌓이기 때문에 네. 10개가 먼저 형성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5개, 10개, 15개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나가게 만들고 아이가 그 부분을 특별히 스트레스 받는다면 방법을 바꿔주는 방향으로 고민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럴 것 같아요. 그 이제 초등학생이 되거나 네. 중학생이 되면 네, 네. 토플 시험을 보는데 대부분 이제 외국 경험이 있거나 영어 유치원 나온 애들은요, 리딩,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 중에서 네. 리딩, 리스닝이 안 나오고요, 스피킹, 라이팅이 잘 나와요. 네네. 근데 국내에서 그냥 우리 한국식으로 공부하는 애들은 리딩, 리딩이 리스닝이 잘 잘 나오죠. 나와요. 그럼 뭐냐면요, 내가 외국인들하고 서로 네. 얘기하는 건 편한데 학문적이라든가 아니면 단어의 유창성, 고급 단어를 못 쓰는 거예요. 맞아요. 외우질 않아서. 네. 왜냐하면 사실 공부라는 게 베이스는 암기도 있잖아요. 네네네. 암기가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자, 마찬가지예요. 만일에 저랑 원장님하고 대화를 하면 지금 이런저런 얘기하든가 뭐 학문적인 네. 거 하지만 우리가 네. 만일에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서로 잘 몰라요. 다 무슨 얘기예요? 날씨 얘기합니다. 일반적인. 네네네. 깊게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니면 아주 쉬운 단어들. 너 어디 사냐? 너 오늘 점심 뭐 먹었냐? 예를 들어서 이 네네. 정도지. 네. 이게 어떻게 아카데믹하게 흐르냐고요. 네네. 그래서 단어는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and 나중에 우리가 또 중학교로 갈 때는 문법도 중요하죠. 중요하죠. 그렇죠? 자, 영유에서도 문법을 좀 자연스럽게 네. 스며들듯이 가르치나요? 문법을 과목의 문법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네. 표현력의 기초로 음. 습득하게 합니다. 네. 네네. 대화에서 네네네. 바른 표현이라는 네네. 인식이 맞겠네요. 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애들이 이게 몸에 배어서 다음에 글을 쓸 때도 네네. 내가 말하듯이 정확히 쓰면 문법에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영유에서 그렇게 진행이 되다가 한국어도 시험용 국어라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영어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이런 팁을 좀 드릴게요. 강남에 있는 중학교라든가 이런 데는요, 아직까지 문법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내지 40%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엄마들이 이걸 알았다고 너무 어릴 때, 초등학교 3학년 전에 한국식 문법을 가르치는 건 저는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네네네. 그때는 그냥 한 2학년, 3학년 때 문장에서 봐도 되고요. 아니면 그렇죠. 뭐 그래머, 인유주 같은 네. 그런 문장에서 보는 이 단어 문법 공부도 좋은데 나중에는 이제 아마 5학년, 6학년 혹은 6학년, 7학년 중1까지는 아마 한국식으로 문법 정리해서 네. 용어를 알아야지 우리 애들이 시험 볼 수 있어요. 부가 의문문 몰라요, 애들. 그거는요, 한자도 모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자로 되는 영어식, 용어도 모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베이스가 좀 네네. 돼 있어야 돼요. 네. 사실 어학이라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게 독서죠. 네. 그렇죠? 네, 마지막으로 우리 네. 영어 원서 읽기, 리딩, 그 팁을 조금 부탁드릴게요. 예. 독서는 다독이 먼저냐 정독이 먼저냐 중요하게 얘기들 하시는데요. 네. 연령별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책에 일단 관심을 갖게 하는 게 흥미. 가깝게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네. 두 번째는 다독에서 정독하는 스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독하는 스킬을 배워야 되고요. 그리고 나면 나의 생각이 어떤지를 네. 보고 느끼고 네. 바뀌게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는 내가 그 주인공이라면 어떻게 할까? 관점을 비틀 수 있는 수준까지 가야 된다고 보는데요. 굉장히 네. 높은 수준이죠. 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일단
독서를 통한 간접 경험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습관을 잡아주는 거에 첫 네. 번째가 흥미를 유발시키는 네.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유아 때 만일에 일주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네. 어떤 날은 우리가 왜 한국어 책 읽고 네네. 또 어떤 애들은 또 영어로 써 있는 책 읽고 네네. 하잖아요. 네네. 네. 그 밸런스가 조금 맞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근데 아이가 좋아하는 걸 먼저 읽게 하는 게 네. 아, 얘가 만일에 영어책 읽는 네네. 걸 너무 좋아한다 그러면 네. 그걸 많이 읽고. 네네. 그렇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책을 읽는 거에 대해서 애들이 흥미를 느끼고 그렇죠. 책을 좋아하고 하는 애들이 전체적으로 공부 잘하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네. 그리고 컨텐츠가 많이 있어야 내 입에 나오죠. 그럼요. 실질적으로 네. 뭐 1학년 아이들한테 아무 컨텐츠 없이 원어민하고 이야기하려면 몇 마디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무슨 얘기 할 수 있어요? 뭐 알고 있어야지. 네. 내용을 알아야지 뭐 서로 얘기를 주고받죠. 그래서 여러분이 원어민 수업에 대해서 너무 환상을 갖는 것도 전 좀 아니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그냥 개인 수업하는 경우도 많은데 네. 특히 엄마들이 맡겨서 프리토킹 해라. 이것만큼 어려운 거 없는 것 같아요. 네. 3분 이상 못 버팁니다. 그렇죠? 네네. 뭔 얘기를 하겠어요? 하늘은 파래. 저건 구름이야. 이거밖에 더 얘기하겠어요? 네. 그래서 반드시 컨텐츠가 베이스가 중심. 돼야 된다. 네네. 네, 근데 컨텐츠 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 독서가 되어 있어야 된다. 네네. 그래서 사실 표현이라든가 문법이라든가 거는 하면서 고쳐지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아이로 키우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라는 네네. 생각입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우리 임수희 원장님께서 엄마들이 특히 궁금해하는 영어 유치원 가장 핫한 주제죠. 자,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난 이 얘기는 꼭 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아이는요, 아이에 필요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먼저 존중해 주시고요.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 주시면 아이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자존감을 좀 높이는 부모의 방향이 좀 제대로 된 네. 부모가 잘못되면 행복하지 않으면 아이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네. 거기에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교육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임수희 원장님이 아이에 대한 존중, 아이에 대한 사랑이 정말 뚝뚝 떨어지는 그런 멘트를 해주셨어요. 아마 여기에 맞춰서 세종 SLP의 교육과정이라든가 교육 프로그램도 그렇게 진행될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맞겠죠? 네, 맞습니다. 자, 샤론코치의 명강사 명품학원. 자, 오늘은요, 세종 SLP 임수희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다음에 또 핫한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